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서비스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젠 4월부터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잔금대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중도금까지 범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파이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빌라 역시도 9월에는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점. 이것도 뭐 주거 시스템을 넘어서는 혜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소외가 됐었는데 확대가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전세 대출이 6월부터는 완전히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임대 환경에선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지금 전세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세 대환대출로 낮은 금리 갈아타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역전세난이 불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전세 사기 문제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계심이 뭐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전세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렴한 진입 통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 다세대 주택은 여전히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전세가 오름 추세는 주로 아파트에 제한된 상승 여력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대적인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지난해 대비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5년 대비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 어찌 보면 교통사고와 같은 꽝 하고 부딪혀 보니까 이거 대형 사고라는 점이죠. 게다가 빌라도 마찬가지. 여기는 주거 사다리라는 말 그대로 적용이 될 만큼 선택지를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기존 아파트보다 뭐 만만한 진입 장벽 때문에 꼭 필요한 주거 영역인데, 공시가는 다른 아파트 전세가 분위기와는 달리 공시가격이 하락할 만큼 시세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6번째 정도로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공시가 하락은 결국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전세 살던 세입자 양액 우에서 반전세로 돌리는, 그러니까 보증금 규모는 그대로 두고 월세를 좀 줄여보자는 딜을 하는 건데, 이거 졸지에 전세 살다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다세대 주택 공시가가 추락을 하다 보니까 강제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 뭐 빌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르는 집주인들이 뭐 쏟아지게 나오면서, 이젠 빌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르는 집주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거 아파트 역전세도 문제지만 빌라에서부터 터져나올 이 역전세는 거의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수준으로 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주로 뭐 인천 쪽에 빌라가 많죠. 공시가격 대폭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불안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서울 화곡동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공시가 대폭 하락 추세.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보험 한도 내려가서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억지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죠. 키높이 구두 맞게 신어야 자금 부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억지로 전세가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을 하게 되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은 그냥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전형적인 역전세 구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이 눈썹을 휘날릴 정도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면서 그 속도를 배가시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만 불리해질 수 있는 판사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 임차인 주거 환경이 역전세라는 암초를 그냥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곳들이 이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임대 환경이 불안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빌라가 전세 구도를 탈피, 월세 비중 높이게 될 겁니다.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2024년 월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역대 최대라는 꼬리표를 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건 반대적으로 역전세난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전세가가 서울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들썩거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 전세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진단하는 건 지금 뭐 월세 시장에서 다세대 주택 비중이 기저에 깔려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하고 이런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선 너무 한쪽 파이만 보고 판단하는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KB 시세를 보면 평균 0.1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전주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이건 뭐 일부 지역에 한정된 오름세가 평균율에 반영이 된 거고,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쪽이 뭐 거의 전세가가 제자리 걸음. 이게 그동안 상승폭을 넓혀가는 듯 했으나 그닥 뭐 그렇게 큰 진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나머지 경기권과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뭐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핀셋 지역에서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궤적이 전체 그래프상의 굵은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작용하기에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미미하다. 서울 일주일간의 전세 거래를 보면 뭐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전세가 폭락에 가까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개는 핵심 지역에선 대형 평수가 전세가 거의 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 떨어진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 보였는데, 이제 뭐 실제로 회전율이 비교적 좋은 구평에서도 이런 현상이 즐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냥 떨어지는 속도가 쾌속선을 타고 바다에 큰 물줄기 그으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거의 모든 송파구, 마포구, 강남 쪽 아파트들 구평들이 전세가가 고점 대비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청 고점 16억 대비 6억 거래가 나올 정도로 10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24평, 회전율이 뭐 제일 좋은 평형이죠. 고점 18억 대비 8억의 거래. 10억이라는 두꺼운 철갑옷을 다 벗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철컹철컹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시세에 단단했던 갑옷들이 벗겨지고 있는 건데, 마포 그랑자이 여기도 뭐 구평이 13억에서 2억 7천에 전세 거래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의외의 한방이죠. 이렇게까지 전세 시세가 바뀔 수가 있나. 게다가 뭐 강남 쪽 성경 여기도 뭐 26억에서 16억으로 거래. 모든 서울 핵심 지역 전세가는 거의 뭐 된설이 맞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가? 일부 부분적인 집약된 고가 거래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지표로 보이고요. 실제 서울 전세가는 상당 부분 아주 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권에 국한된 팩트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비강남권, 노원구 쪽도 진폭이 큽니다. 여기는 기본 아파트 가격 대비 반토막 수준. 노원구 그랑빌 고점 8억 대비 4억대. 그리고 상하 아파트 고점 6억 대비 3억 수준. 중개 거리는 고점 5억 대비 2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강남권 전세가도 지금 일주일 단위의 거리를 찍어봐도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지금 축 처진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반등의 깃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착시 현상이다. 매매가의 강세 현상이 시작이 됐다는 신호탄은 그 규모 면에서 너무 초라한 느낌마저 들고, 아무튼 지금 바닥 실제 거래 현장은 이렇게 전세가가 상당히 약세로 전환이 되는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전체 집값 추이를 예단한다는 건 설레발. 오리발보다 더 뒤통수를 까일 수 있는 발이죠. 설레발이. 그러니 전세 시장은 이번 5월이 고비입니다. 왜냐? 지금 빌라 공시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파트 외 전세 물량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곳들이 강제 역전세로 몰려있고, 게다가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도 5월쯤에 40만 건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때 전세가가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고점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계약들 많았고,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5월은 지금 전세세 잠깐 보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전세가가 완전히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빠지는 곳들도 속출, 일부 반등적인 전세가 경향을 보이는 곳 빼고는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빌라 쪽 전세도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2년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세 가격 지수가 103 정도로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지표를 보이고 있었고, 올해 2024년 1월은 전세 가격 지수가 92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역전세라는 공간을 허용하게 될 거고, 서로 간의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역전세 발생 우려는 더욱 증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도 뭐 8, 9억 수준의 호가 전세 시세 10억 이상 치고 올라갔었는데 뭐 전세가는 미미하고, 고덕 그라시움도 뭐 최근에 7억에서 6억으로 내려앉고 있죠. DMC 파크비자이 역시도 1억 원가량 하락세가 이어지는 걸 보면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추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쫙 깔려있는 전세 약세 현상이 어찌 보면 매매가의 탄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인데 어떻게 매매가가 다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고요. 확실히 집값 추이는 지금 깔려있는 전세 약세 현상으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하게 밑에서 괴고 올라올 수 있는 밑돌들이 죄다 빠지고 있어서 무슨 밟고 올라올 게 있어야지. 디딤돌은 뭐 그렇게 뭔가 아래축이 강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데 자칫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이런 영향으로 아파트 쪽 전월세 거래량은 반토막 수준. 작년 대비 아파트 전세가 46% 감소, 아파트 월세는 52%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데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전월세 부분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일단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 받기도 싫죠. 그냥 적당히 걸쳐 있다가 기회를 노리자는 움직임이 많은 거고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러니 매매를 치는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대출 금리 때문에 초기에 바짝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다세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파트 전세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서울 전세가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냥 날아가는 추세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본격 봄 분양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축 분위기는 전세라는 밑불이 꺼지고 있는 상태고 이 매매가도 역대급으로 흔들릴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2만 1000가구 쏟아져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대부분 뭐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인데 아니 이렇게 공급이 쏟아진다 한들 누가 이 분양을 받아줄 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분양가죠. 결국 아무리 공급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한들 수요는 이걸 감당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처럼 분양가가 거의 천정을 뚫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속도 조절되지 않는 가격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이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탁구공 주고받기 게임은 이미 끝난 상태. 공급이 뭐 팔이 빠지도록 스매싱을 때리고 있는데 그냥 뭐 혼자 주장창 때리고 있죠. 팔이 빠질 때까지. 게임할 생각이 없는 분양가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가 뛰었어요. 무슨 메뚜기 한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시사철 열일하고 있는 고분양가에 허들 뛰어넘기는 정말 속절없을 정도. 평당 9평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7천 정도 수준. 그리고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 2천, 지방은 5억 4천. 서울이 10억을 넘어섰고 지방은 5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구축 매매가 밑돌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새로운 돌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해도 그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결국 그렇게 세게 치고 나온 분양가도 밑에서 붕괴되는 매매가 곧 주변 시세가 되잖아요. 이게 감당 안 되게 뒤처지게 되니까 그렇게 높여놓은 분양가는 죄다 개인 부실로 터져버리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게 다 대출로 일궈놓은 내 집 가치인데 주변 시세가 이렇게까지 아래에서부터 굉음을 내고 우르르 무너지게 될 상황이 오면 기초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집값은 단기적인 하락 추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본 소비 심리마저도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만 봐도 심리지수는 계속해서 꼬로박히고 있습니다. 수요가 거래 현장에서 손절로 가는 가장 광범위한 밑거림일 수 있죠. 이거 뭐 계속해서 아래로 달리게 될 거고요. 결국 매집 수요가 만들어 놓은 벌집이 다른 수요가 찾아들어야 꿀단지가 되는 건데 전혀 꽃에 맺힌 꿀을 따오지 않아. 자금을 물어와서 집을 사려는 소비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공급이 뭐 2만 1000가구를 넘나들어도 수요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게 집값은 올해 상반기부터 엄청난 변동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역전세난의 가장 큰 밑그림은 바로 다세대로 물려있는 집주인들의 전세가 하락, 그리고 또 셀프 하락,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가를 낮출 수밖에 없죠. 일부 전세가 오름 현상은 전세 약세로 돌아선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는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아무리 분양 물량 쏟아줘도 시장에서 뭐 사줄 사람이 없는데 고분양가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매매 시장에서도 그렇게 상승분 녹인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 상반기는 대대적인 집값 대변화의 타이밍이 될 것 같네요.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